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 즉 우주론적 이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분량, 성질, 관계 양상에 따라서 정립과 반정립의 입장에 따라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칸트 철학 입문 132쪽입니다. 1. 분량 정립. 1. 세계는 시간적으로 시간을 갖고 공간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증명. 세계는 그 개념에 따라 영구적인, 따라서 절대로 완결되지 않는 사물의 상태의 계열이므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부여된 모든 순간에 무한한 계열이 경과하고 따라서 완결될 것이지만 이것은 완결 없는 계열로서 세계의 개념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계는 공간에 있어서 무한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동시에 존재하는 사물을 통일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에서 첫 번째 정립은 저 분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시간은 그 시작이 있고 공간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칸트는 반정립의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네요. 실제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정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정립의 입장에서 그 반정립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정립의 입장이 옳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반정립의 입장에서는 정립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정립의 입장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간의 시작과 저 공간의 끝,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공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량에 관해서 세계라고 하는 건 어떤 총체로서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칸트는 세계와 자연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분량과 성질에 관한 수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 있는 것, 이건 세계라고 하고요. 관계와 양상처럼 어떤 관계적으로 파악되는 것, 그것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체 혹은 연장체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 한계가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모순된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라고 하면 모든 현상체들이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들이 존재하는 어떤 터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완결된 어떤 무엇을 상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가 무한하다고요? 끝이 없다고요? 한계가 없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하고 상충된다고, 배치된다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뭐라고 정의했죠? 네, 무엇인가가 잇따라서 일어남, 즉 계기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자꾸 잇따라서 연달아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또 그 원인, 또 그 원인, 즉 최초의 원인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무한한 시간만 있다, 즉 무한한 계기만 있다, 잇따른 사건들의 연속만 있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반정립. 세계는 시간적으로 결코 시작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한계를 갖지 않으며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무한하다. 증명. 세계가 시간적으로 시작을 갖는다고 한다면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
따라서 공허한 시간이 세계에 대해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허한 시간에 있어서는 사물의 생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의 생성은 없다. 세계가 공간적으로 한계를 줄 수 있다면 세계 밖에 세계가 한계의 관계에 있는 공허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세계의 공허한, 따라서 대상이 없는 공간에 대한 이와 같은 관계는 그러나 세계의 무대상에 대한, 따라서 무에 대한 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바로 그 자체가 무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무한이어야 한다. 반정립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은 애초에 시작이 없고요. 공간도 한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왜 그럴까요? 만약에 시간의 시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최초의 시간이 있기 이전의 시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계기적인 어떤 것으로서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신 무엇을 설정하자고요? 시작은 없고 이런 계기의 흐름만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정 부분만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간에 한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넓게 펼쳐진 우주, 보통 우리는 넓은 공간을 우주라고 생각하죠. 이 우주의 끝, 이 세계의 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우주, 이 공간도 하나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긴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공간,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공간은 무한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과연 세계는 시작이 있을까요? 공간은 무한할까요? 시작과 공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이 정립의 입장, 시작도 없고 한계도 없다고 하는, 시간의 시작도 없고 공간의 한계도 없다고 하는 이 반정립의 입장,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걸까요? 각자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칸트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을 보는지는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젠 성질에 관해서 정립의 입장과 반정립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 성질, 정립, 세계에 있어서 합성된 모든 물은 단순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명, 합성된 실제가 단순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단지 합성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유적으로 모든 합성을 폐기하면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체도 없고 세계도 없을 것이다. 네, 이율배반에서 저 성질에 관한 부분은 정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세계는 아주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세계가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모든 경험하는 것들은요, 다 복합된 겁니다. 여러분, 분자 한번 떠올려 볼게요. 분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성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분자도 뭐예요?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원자와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자를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있고 이 원자야말로 아주 라이프니츠가 말했던 모나드와 같이 단순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원자가 이 세계와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단순한 건가요? 아니겠죠. 이것도 깨집니다. 그래서 원자는 핵과 그 주위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럼 핵이 가장 단순한 걸까요? 아니요. 핵마저도 분해할 수 있는 그만큼의 과학으로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쪼개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럼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것이 종합되어서 이렇게 내 자신도 알고 다양한 사물들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근원이란 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무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세계의 근원은 단순한 것이다. 단순한 것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정립의 입장에서 결론을 맺네요. 반정립, 세계에 있어서 합성된 것은 결코 단순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증명, 합성된 것이 단순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합성된 것은 공간을 받아들이므로 그 단순한 부분도 공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간적인 것은 언제나 다만 합성된 것뿐이다. 따라서 단순한 것도 합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념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반정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실체,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네, 어떤 공간 안에서 나름대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던 공간적인 영역도 때로는 비어 있거나 채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물건들이 휙휙 날아다닐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사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언제나 자신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처럼 기본적으로는 비어 있고, 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실체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혹은 다양한 저 연장체들이 나와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세계는 어떤 물질처럼 꽉 채워져 있는 것, 단순한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처럼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허용할 수 있는 그 무엇,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반정립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단순한 그 어떤 것으로, 실체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는 입장인 것 같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학적인 범주인 분량과 성질의 정립과 반정립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연과학적인 역학적인 입장에서, 즉 관계와 양상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것까지 살펴본 다음에 칸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볼 테니까요. 계속 저와 함께 읽어나가시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